저희가 오늘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북한이 어제 오전에 동해상으로 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는데 몇 시간 후에 다시 말해서 어제 3시 30분이었죠. 특별 중대 보도라는 걸 통해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러니까 ICBM 발사에 성공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아직 ICBM 발사에 성공한 것인지 확인하는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계속해서 들어오는 속보를 본다면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북한의 ICBM 시험 책임을 묻기 위해서 더 강한 조치를 취할 것. 자꾸 미국 측에서는 이미 ICBM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진짜 이 ICBM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한반도 정세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바른정당 이해운 대표 연결해서 현재의 상황 그리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현재의 전국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직접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이해운 대표 연결합니다. 이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은 조금 분위기는 안 맞지만 축하드릴 건 축하드려야죠. 네. 예? 아유, 그죠? 축하보다도 걱정이 많습니다. 네. 자, 이거 대표 되시고 얼마 되지 않아서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에 성공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미국 정부 지금 틸러슨 국무장관이 계속 ICBM이라는 단어를 오늘 아침 지금까지도 쓰고 있는 걸 보면 이게 미국도 사실 ICBM이라고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높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될 중대한 국면이다 이렇게 봅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끝난 지 불과 3일 만에 또다시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는 것도 그렇지만 이 ICBM 발사라면 이건 더더군다나 중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 대통령께서는 북한이 대화의문으로 나설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라고 이제 밝히셨는데 며칠 전에. 근데 북한은 그 마지막 문을 발로 차서 닫아버린 꼴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화를 하자고 어떻게 보면 구걸을 할 그럴 국면은 아니고요. 지금은 국제사회가 모두 나서서 총동원돼서 압박과 제재를 통해 북한이 실질적으로 핵을 폐기하도록 만드는 방법밖에는 남아있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해운 대표께서 생각하실 때에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기조의 변화가 불가피하다 이 말씀이시죠? 네. 지금 이 ICBM 발사라는 것은 물론 성공했는지가 100% 입증되지는 않았지만 미국의 여러 가지 태도로도 상당히 많은 것을 짐작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설사 성공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우리의 목숨이 달린 안보와 같은 이런 중대한 문제는 항상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 대응책을 만드는 그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공한 경우를 상정해서 우리가 대북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게 참 딜레마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대화를 하지 않겠다 당신들하고는 이렇게 또 딱 부러지게 얘기하기도 힘들고. 그렇게 딱 부러지게 대화를 하지 않겠다고 할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제재와 압박에 방점이 가 있어야지. 예. 지금 어떻게 보면은 조직폭력배 같은 사람이 흉기를 들고 굉장히 겁박을 하면서 대화하지 않겠다고 야단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을 붙잡고 제발 말로 하자고 애걸복걸하는 그런 형국가 아니겠습니까? 이게 통하지 않는 방법이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이제 G20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독일로 떠나지 않습니까? 그죠? 네. 여기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이런 정상들하고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자고 해야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지금 상당히 중요한 상황 변화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할 때와 또 다른 그런 상황 변화가 있는 만큼 대통령도 전략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전혀 무리는 아니고요. 그다음에 특히 저는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우리 언론들과 정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트럼프 정부가 우리 대한민국이 주도권을 가져라 또 남북 대화에 나서는 것을 용인했다. 이렇게 보기에는 무리인 점이 많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꼭 그런 합의문을 보더라도 남북 대화 얘기를 하기 전에 일정한 요건이라든지 꼭 단서를 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를 상정하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조건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트럼프 정부와 미국이 얘기해온 굉장히 강력한 북한 핵 폐기에 대한 조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핵 폐기, 이런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대화도 재개 가능하고 그다음에 뭐 주도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고 이런 의미라고 해석이 되기 때문에 예. 우리가 너무 우리 좋을 대로 해석하는 것은 이 중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리고 사실 네. 미국이 지금 세컨더리 보이콧을 뭐 더 강화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문제는 지금 그럴 시간이 있다라고 미국이 믿느냐 하는 부분이 핵심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다시 말해서 ICBM 뭐 지금 북한은 오늘 새벽부터 뭐 계속 자기네가 재진입에 성공했고 뭐 했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실질적으로 만일 연내에 ICBM을 완성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시간이 많지 않은데 세컨더리 보이콧 같은 어떤 그런 부분으로 접근을 할 것인지 예? 아니면 그 지난번에 미국에서도 백악관에서 얘기했지만 군사적 옵션까지 모든 걸 고려하고 있다라는 발언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저는 이 ICBM 성공이 완성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설사 뭐 거의 조만간 완성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 북한이 원하는 것은 그것을 바로 미국 본토에다 핵을 쏘는 죄송합니다. 핵을 쏘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이지는 않고 북한이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5차에 걸친 핵실험도 했고 ICBM 능력도 우리가 보유했다라고 주장하면서 우리는 명실상부한 핵무기 보유국이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우리가 핵과 미사일 실험을 동결할 테니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핵 모라토리움을 선언할 테니 미국과 국제사회는 이제 평화를 위한 여러 가지 실리를 내놔라 이렇게 협상하고 나올 가능성이 많을 것 같아요. 여기에 말려서 오히려 당근을 준다든지 핵 포기가 보장되지 않는 핵 동결에 말려 들어갈 일이 아니라 강경한 제재와 압박으로 지속적으로 북한이 핵 폐기를 할 수밖에 없도록 그걸 하지 않고는 도저히 생존이 불가능하도록 압박하는 방법을 쓰는 것이 더 좋을 거라고 보고 그러니까 미국도 그 방법으로 가지 않겠어요? 지금은 동결은 의미가 없다. 포기만이 중요하다 이 말씀이시군요. 예, 그렇죠? 핵 포기가 보장되지 않는 이 상태에서 지금 이미 뭐 거의 핵을 사실상 개발하는 데 완성 단계라고 보여지는 이 상황에서는 핵 포기가 보장되지 않는 핵 동결이라는 것은 말짱 헛일 아니겠어요? 알겠습니다. 저 국내 정치 문제 잠깐만 좀 여쭤볼게요. 그 자유한국당에선 홍준표 전 지사가 이제 신임 당대표로 선출이 됐는데 이제 바른정당하고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될 거다 얘기가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경쟁이 시작될 거라고들 다들 보시는 것은 잘 알고 있고요. 근데 이제 홍준표 대표의 경우에는 뭐 스타일을 잘 알고 있지만 막말과 막장 정치를 많이 하시는 분인데 저희 바른정당은 그런 근거 없는 막말 막장 정치에 대해서는 일일이 대응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그 대응 상대는 홍준표 대표를 비롯한 자유한국당이 아니고 저희의 오직 관심은 국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저희는 국민들만 바라보고 나아가겠습니다. 홍준표 대표와 자유한국당을 바라보고 정치할 생각이 없습니다. 근데 홍준표 대표는 전원 외부 인사라고 구성된 혁신으로 구성해서 당을 혁신하겠다. 그리고 지금도 약간 좀 정우택 원내대표하고 벌써부터 갈등이 나오는 것 같아요. 협조할 건 협조하겠다는 홍준표 대표하고는 조금 뉘앙스가 다른 그런 얘기들이 의총에서 나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홍준표 대표님 말만 들으면 뭐 대한민국 남북 통일도 되고 세상에 안 될 게 없죠. 근데 늘 말씀하신 거하고 행동하시는 거하고 같지 않기 때문에 걱정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 대선 때도 보면 친박들을 향해서 양박이 무슨 뜻인지 입에 올리기 어려운데 아마 다 알고 계실 만큼 그렇게 쓸 수 없는 표현까지 쓰시면서 굉장히 격한 표현까지 쓰시면서 친박을 공격했던 분인데
후보가 되시자마자 얼마 안 돼서 그 친박들에게 내려졌던 징계라고도 볼 수 없는 그 솜방망이 징계 몇 개조차도 완전히 무장 해제해버린 분이 바로 홍준표 전 후보 본인이세요. 그러니까 이 홍준표 대표는 늘 말씀하시는 거하고 행동하고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뭐 혁신을 하겠다, 뭐 인적 쇄신을 하겠다, 무슨 말을 하신들 어느 국민이 믿겠습니까? 행동으로 보이셔야죠. 그리고 저희가 오늘 뉴스 브리핑에서도 잠깐 다뤘는데 바른정당이 지금 추경심사 보이콧하고 있죠. 어제 김상곤 후보자를 임명 강행하면서 임명이 아니고 이제 그 청문 보고서 채택을 강행하면서 일이 좀 어그러졌습니다. 사실 저만 하더라도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이것만은 절대 안 된다라고 발언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 이 김상곤 후보자에 대해서만은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뭐 총리든 정무수석이든 정부 요로요로에 김상곤 후보자는 반헌법적 인사고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인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질 교육 수장이 되기에는 부적격 인사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도 어떻게 협치를 하겠다고 하시면서 이걸 이렇게 대놓고 무시하고 강행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저희들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저희 원내 의원들 상당수가 거의 어제 절대 다수가 추경심사에 당분간 이 부분에 대해서 항의의 뜻을 좀 표해야 되겠다 이런 의견들을 많이 내셨어요. 근데 지금 두 사람이 더 남았죠. 송영무 국방장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두 사람이 더 남았는데요. 네, 더 남았습니다. 예. 이 두 분에 대해서도 부적격 의견이 있지만 사실 김상곤 후보자에 대해서는 절대 부적격, 절대 불가라는 의견을 입장이시군요. 갖고 있었는데 예, 하필이면 그 절대 안 된다라고 저희들이 그렇게 여러 번 간곡하게 얘기했던 김상곤 후보자를 이렇게 먼저 강행 처리를 한 부분에 대해서 극히 유감을 표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저희 의원들 절대 다수의 의견이었습니다, 어제. 예. 그래서 이제 그 추경이 지금 보이콧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오늘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북한이 어제 오전에 동해상으로 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는데 몇 시간 후에 다시 말해서 어제 3시 30분이었죠. 특별 중대 보도라는 걸 통해서 다이륙간 탄도 미사일 그러니까 ICBM 발사에 성공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뭐 아직 ICBM 발사에 성공한 것인지 확인하는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계속해서 들어오는 속보를 본다면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북한의 ICBM 시험 책임을 묻기 위해서 더 강한 조치를 취할 것. 자꾸 미국 측에서는 이미 ICBM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진짜 이 ICBM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한반도 정세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바른정당 이해운 대표 연결해서 현재의 상황 그리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현재로 이 문제를 풀자고 해야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지금 상당히 중요한 상황 변화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할 때와 또 다른 그런 상황 변화가 있는 만큼 대통령도 그 전략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전혀 무리는 아니고요. 그다음에 특히 저는 그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우리 언론들과 정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트럼프 정부가 우리 대한민국이 주도권을 가져라 또 남북 대화에 나서는 것을 용인했다. 이렇게 보기에는 무리인 점이 많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꼭 그런 합의문을 보더라도 남북 대화 얘기를 하기 전에 일정한 요건이라든지 뭐 꼭 단서를 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를 상정하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조건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트럼프 정부와 미국이 얘기해온 굉장히 강력한 북한 핵 폐기에 대한 조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우리 대통령께서는 북한이 대화 이문으로 나설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라고 이제 밝히셨는데 며칠 전에. 근데 그 북한은 그 마지막 문을 발로 차서 닫아버린 꼴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화를 하자고 어떻게 보면 구걸을 할 그럴 국면은 아니고요. 지금은 국제사회가 모두 나서서 총동원돼서 압박과 제재를 통해 북한이 실질적으로 핵을 폐기하도록
만드는 방법밖에는 남아있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혜원 대표께서 생각하실 때에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기조의 변화가 불가피하다 이 말씀이시죠? 네, 지금 이 ICBM 발사라는 것은 물론 뭐 성공했는지가 100% 입증되지는 않았지만 미국의 여러 가지 태도로도 상당히 많은 것을 짐작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설사 성공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우리의 목숨이 달린 안보와 같은 이런 중대한 문제는 항상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 대응책을 만드는 것이 그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예, 전국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직접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이혜원 대표 연결합니다. 이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은 조금 뭐 분위기는 안 맞지만 축하드릴 건 축하드려야죠. 네. 예? 아유, 그죠? 뭐 축하보다도 걱정이 많습니다. 네. 자, 이거 대표 되시고 뭐 얼마 되지 않아서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에 성공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미국 정부 지금 틸러슨 국무장관이 계속 ICBM이라는 단어를 오늘 아침 지금까지도 쓰고 있는 걸 보면 이게 미국도 사실 ICBM이라고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높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될 중대한 국면이다 이렇게 봅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끝난 지 불과 3일 만에 또다시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는 것도 그렇지만 이 ICBM 발사라면 이건 더더군다나 중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공한 경우를 상정해서 우리가 대북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게 참 딜레마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뭐 대화를 하지 않겠다 당신들하고는 이렇게 또 딱 부러지게 얘기도 힘들고 뭐 그렇게 딱 부러지게 대화를 하지 않겠다고 할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제재와 압박의 방점이 가 있어야지. 예. 지금 어찌 보면은 조직폭력배 같은 사람이 흉기를 들고 굉장히 겁박을 하면서 대화하지 않겠다고 야단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을 붙잡고 제발 말로 하자고 애걸복걸하는 그런 형국가 아니겠습니까? 이게 통하지 않는 방법이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이제 G20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독일로 떠나지 않습니까? 그죠? 네. 여기서 뭐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이런 정상들하고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어떤 방식